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수정을 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수정을 하기 전에 3년 동안 임신 시도를 했었는데 안 됐고, 마지막으로 작년 2024년 12월에 자연임신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안 돼서 올해 1월부터 바로 인공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작년 12월 달에 배란 테스트 했었던 거랑 임신 테스트 했었던 거를 기록해 놓은 건데, 이렇게 배란 테스트기를 보면은 배란일이 이제 임박했을 때는 이렇게 지나고, 이게 지나면은 이렇게 점점점 옅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관계를 가는 날도 체크를 하고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임신 테스트기까지 해봤는데 이때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3년 동안 안 되니까 1월 달에 이제 바로 인공수정을 하려고 해서 이제 인공수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리가 시작하고 바로 난임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예약을 잡았고, 생리 3일차쯤에 방문해갖고 바로 인공수정 준비를 해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2023년도에 미리 나팔관 조영술이랑 신랑 정자 검사도 받았었고, 이제 1년이 안 된 건강검진 그 결과표가 또 따로 있었어서 그거를 이제 병원에 제출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인공수정을 바로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팔관 조영술은 새로 안 했는데, 이제 신랑 정자 검사한 게 오래돼서 이제 새로 정자 검사를 받았어요. 인공수정은 1차, 2차 연속으로 바로 진행을 했었고, 그때마다 이제 정부 24 어플에 들어가서 난임 지원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공수정을 시작하면서 오로지 임신에 집중할 수 있는 달력을 만들었어요. 달력에는 이제 병원에 가는 날이라든지 배에 주사 맞는 날, 이런 날들을 체크해서 저만의 임신 달력을 만드니까 체크하기도 편해서 너무 좋았는데, 저처럼 이제 잘 까먹는 분이 계신다면 임신 달력을 만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임신 달력이라고 해서 별게 있는 건 아니고, 생리 시작한 날짜도 체크하고 약 먹는 날, 주사 맞는 날, 병원 가는 날, 이렇게 날짜별로 까먹지 않게 체크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음식도 적어놓고 2월 달에는 바로 인공수정 2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또 병원 가는 날이랑 주사 맞는 날 이렇게 또 체크하면서 관리를 했어요. 인공수정 1차에는 페마라 약을 이제 5일 동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주사를 받아왔는데, 주사는 이제 냉장 보관을 하고 있었고, 이제 무한 반복의 이제 주사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주사를 맞을 때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안에 플라스틱 안에 주사가 들어있고, 이거를 개봉하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주사기가 나와요. 주사를 맞을 때에는 배꼽 가운데 손바닥을 얹고 그 다음에 2마디 정도 떨어진 곳에 주사를 놓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배꼽 주변에서 5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주사를 놓는데, 그 이유는 배꼽 주변에 혈관이 많다 보니까 피가 많이 나거나 멍이 들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떨어져서 주사를 놓고, 그 주사를 놓을 때는 90도 각도에서 바로 찌른 다음에 1, 2, 3 이렇게 천천히 주사를 놓고 한 2초 있다가 바로 그냥 주사를 빼냅니다. 주사 바늘을 빼낼 때에도 90도 각도에서 일자로 빼내고, 그리고 솜으로 절대 문지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꼭 눌러서 지혈만 해줬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을만 했습니다. 1차 때 인공수정 시술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오비드렐 주사를 또 배에 주사 맞기로 했어요. 그래서 배에서 이제 맞으려고 뜯어봤는데, 이거는 용량이 조금 더 많았고,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배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1차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또 바로 인공수정 2차에 들어가면서 주사를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약도 바뀌었고, 그전에는 뭐 페마라를 먹었으면 이번에는 브레트라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또 여전히 이제 배 주사 지옥에 돌입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손바닥 얹고, 그 다음에 2마디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위치 확인 한 번 더 하고 이제 배 주사를 맞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제 또 한 달 끝나고 나서 이제 2차를 시작할 때라 그런지 그냥 덤덤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배 주사 맞는 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 시험관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배 주사를 엄청 많이 맞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아직은 할만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사를 꺼내서 똑같이 이제 맞기 시작합니다. 주사를 다 맞고 이제 겨울에 엄마가 설날에 만두속을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거를 이제 만두 피를 사가지고 만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무한 만두 지옥입니다. 인공수정 1차 할 때는 원래 정해진 날짜가 있었는데 그 날짜에 병원에 이제 가서 인공수정 하기 전에 이제 난포 크기 보고 날짜 정해서 언제쯤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그날 이제 난포가 다 터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초음파를 보시더니 이제 난포 터진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배가 안 아팠냐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배가 많이 아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혹시 이제 신랑이 빨리 병원에 올 수 있냐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기도 했어서 한번 혹시 모르니까 이제 신랑에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다행히도 오전에 반차를 쓰고 이제 병원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인공수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 할 때 이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사도 맞고 준비를 했는데 날짜를 이제 못 맞췄다라는 이제 그런 슬픔에 너무 막 서러움도 밀려오고 많이 슬펐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인공수정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딱 시술할 때 보시더니 이제 뭐 배란된 지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신랑이 많이 노력했다. 신랑이 고생했다고 아침 일찍 오느라고 그래서 신랑한테 고맙다고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수정 받고 이제 침대에 실려갖고 이제 회복실로 옮겨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계속 나서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는데 간호사분들께서 이제 휴지를 딱 주시는데 다행히 창피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눈물을 잘 닦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조금 주책 떨고 온 것 같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는 겁도 났던 게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에 안심도 되고 이제 그러면서 눈물이 정말 눈에서 또르륵 정말 또르륵 흘렀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수다 떠는 동안 이제 만두는 다 만들었고 냉동실에 보관을 해줍니다. 인공수정 2차는 바로 2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 2월 달에 했던 결과를 들으러 가기 전에 이미 생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인공수정은 실패를 했고 인공수정의 확률이 1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용은 한 번 받을 때마다 한 10만 원 조금 넘었던 이제 비용이 들었고 나머지는 이제 정부 지원금 받으면서 이렇게 잘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차를 실패하고 나서 이제 3차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시험관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시험관 준비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